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판 슬쩍 보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리터당 1,800원대였던 숫자가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2,000원을 훌쩍 넘어가 있는 걸 목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 하루 만에 200원이 넘게 올랐다는 건데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50리터 가득 채울 때마다 만원짜리 한 장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한 달에 4번만 주유해도 외식 한 번 할 돈이 기름값으로 꼬박꼬박 상납되는 꼴이죠. 지금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는 서민들의 비명 섞인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 전 세계 경제가 비상이라며 다들 사색이 되는 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는 곧 기회라며 가격표를 갈아치우기 바쁜 일부 주유소 사장님들입니다. 보통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기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차 탱크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국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주유소 가격을 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를 때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보다 느리게 내립니다. 이걸 우리는 경제 용어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지만 솔직한 서민들의 언어로는 그냥 바가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정부가 이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틈타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는 행위를 일종의 공동체 파괴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휴가철 계곡에서 겪는 5만원짜리 백숙 같은 바가지 요금이 지금 우리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죠. 기름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는 바리고 물건을 나르는 화물기사님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쥐고 장난을 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 최고 가격제라는 건 사실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가격 위로는 1원도 더 받지 마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니까요. 자유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국가가 심판으로서 휘슬을 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니까 좀 내려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동네 주유소의 가격판은 강제로 멈춰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마 더 영리하고 더 은밀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히 가격만 누르는 게 아니라 주유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치욕스러워할 만한 비밀 무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지갑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주유소 사장님들의 뒷덜미를 잡기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실전 카드는 바로 본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의 상시 가동입니다.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리고 경찰청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돈과 조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뭉쳤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단순합니다. 위기 상황을 틈타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들을 핀포인트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시체말로 먼지 한 톨까지 털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점검의 규모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한 달에 무려 2,000회 이상 전국 각지의 주유소를 예고 없이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 30일인데 2,000번을 점검한다는 건 하루에 평균 67군데를 뒤진다는 소리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공포 속에 영업을 해야 하는 셈이죠. 점검단이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 담합의 흔적입니다. 옆 동네 주유소가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올리자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 지장부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량, 미달과 가짜 석유에 대한 동시 단속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격을 많이 못 올리면 양을 조금 줄이거나 싼 첨가물을 섞어서 이윤을 남기려 하거든요. 이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걸 넘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까지 망가뜨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악질업자들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사업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죠. 행정처분의 수위를 들어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품질 기준을 딱 한 번만 어겨도 경고가 날아가고 두 번째 적발되면 사업 정지 3개월입니다. 기름을 1%만 적게 넣어서 팔다가 걸려도 2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죠. 주유소 같은 장치 산업에서 두세 달 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건 사실상 망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고작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1년씩 못하게 하거나 취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주유소 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국제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라고 항변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정당하게 사온 기름을 정당한 마진을 붙여 파는 건 상관없지만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건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암행어사처럼 정체를 숨기고 기름을 넣어보는 미스터리 슈퍼 방식까지 동원된다고 한의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공포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단속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압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영업기밀의 빗장을 강제로 열어젖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도대체 얼마의 기름을 사오는지 그 투명한 속살이 공개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정부의 다음 수순제 3장에서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세청 조사보다도 어쩌면 벌거벗겨진 장부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준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을 내려라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도대체 얼마의 기름을 떼오는 지금의 원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상인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에이 설마 하시죠? 이제 그 설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유소 가격은 깜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으니 우리도 올린다는 말에 서민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시민들이 주유소의 매입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동네는 리터당 100원 마진 남기는데 여기는 300원이나 남기네? 라는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권리라는 무기를 쥐어줘서 주유소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투명성이 가진 힘입니다. 대통령은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서 받는 행위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다가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치 관광지 식당에서 메뉴판에도 없는 가격을 손님 봐가며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죠. 지금 정부는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나 비교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넣을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주유소의 영업기밀을 공유해서 시장의 자정작용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주유소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인대로랑 인건비는 어떡하냐며 집단 반발하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기름값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그 너머의 시나리오까지 짜놓았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격에 강제 멈춤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거든요. 제4장에서는 그 전설 속의 칼날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세청 조사보다도 어쩌면 벌거벗겨진 장부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준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을 내려라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도대체 얼마의 기름을 떼오는 지금의 원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상인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 에이 설마 하시죠.
이제 그 설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유소 가격은 깜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으니 우리도 올린다는 말에 서민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시민들이 주유소의 매입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동네는 리터당 100원 마진 남기는데 여기는 300원이나 남기네? 라는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할 권리라는 무기를 쥐어줘서 주유소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투명성이 가진 힘입니다. 대통령은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서 받는 행위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치 관광지 식당에서 메뉴판에도 없는 가격을 손님 봐가며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죠. 지금 정부는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나 비교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넣을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주유소의 영업기밀을 공유해서 시장의 자정작용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주유소들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임대로랑 인건비는 어떡하냐 며 집단 반발하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기름값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그 너머의 시나리오까지 짜놓았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격에 강제 멈춤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거든요. 제4장에서는 그 전설 속의 칼날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보검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이름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국가입니다. 물건값을 얼마로 정할지는 파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오늘부터 휘발유는 1리터에 1,700원 이상 받지 마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강제로 뺏어오는 셈이니까요. 이 제도가 왜 전설 속의 칼날이냐고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석탄이나 연탄처럼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주 잠깐 쓰였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건 지금의 고물가 상황을 정부가 단순한 경제 변동이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은 과거의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며 강한 추진력을 주문했습니다. 법에 있는 제도라면 망설이지 말고 꺼내 써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국의 모든 주유소 간판 숫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멈춰서게 될 겁니다.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상한선이 정해지면 아무리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해도 우리 동네 주유소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폭리를 취하던 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매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가슴 졸이던 직장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정부는 단순히 가격만 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어기고 몰래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있다면 그 부당이득을 단일원도 남김없이 과징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 강력한 처방 뒤에는 무서운 부작용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이 주유소가 기름을 사오는 가격보다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 사장님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름을 팔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주유기 손잡이를 내려버리고 영업을 중단하게 될까요?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공급이 끊기는 품질, 저하나 기름 대란이라는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생각일까요? 제5장에서 그 치밀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곳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만약 국가가 정한 최고 가격이 주유소의 원가보다 낮아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님들은 믿지고 팔 바에야 주유소 문을 걸어 잠그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서는 진짜 석유 대란이 현실화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주 정교한 지역별, 유종별 핀포인트 지정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국 가격을 묶는 게 아니라
유독 가격이 높게 형성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름 종류에 대해서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상한선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정 마진을 인정해 주느냐 마냐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주유소가 손해보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을 틈타서 평소보다 2배, 3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 부당한 욕심만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마다 생기는 마진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듯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라는 주유소의 하소연이 진짜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고통을 밑거름 삼아 쌓아 올린 가짜 눈물인지 데이터로 검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이 조절에 실패한다면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이른바의 쇼크의 재림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지정하라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론적인 부작용을 걱정해서 손 놓고 있기에는 지금 당장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대책이 성공하려면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매점 매석과의 전쟁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기름을 탱크에 가득 채워두고 팔지 않는 행위 혹은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빼돌리는 행위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얌체 업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전국 주유소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제6장에서 그 숨막히는 추격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주유소 지하 탱크 속에 숨겨진 기름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누르기 시작하면 영리한 업자들은 곧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가격이 더 오를 텐데 혹은 정부 규제가 풀리면 팔아야지 라며 기름을 창고에 쟁여두고 손님을 돌려보내는 이른 밤의점 매석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주유소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기름 떨어졌어요 라고 손을 내젓는 상황 상상만 해도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정부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얌체업자들을 민생의 적으로 규정하고 물가안정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정부는 이를 잡아내기 위해 전국 주유소의 유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풀가동 중입니다. 어제 들어온 기름량과 오늘 판량을 대조해서 계산이 안 맞으면 바로 합동점검단이 들이닥칩니다. 기름이 없어서 못 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지하 탱크의 깊이까지 직접 자로 재가며 숨겨둔 기름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우리 주유기 고장났어요 라며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거나 단 골손님에게만 몰래 비싼 값에 파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상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주유소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감시하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믿는 구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매서운 눈입니다.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분명히 기름차가 들어왔는데 안 판다고 배짱을 부리는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한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끈질기냐의 승부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쇼로 끝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만큼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주유소들만 죽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거대한 가격 조작의 배후에는 주유소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존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7장에서는 주유소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진짜 몸통 정유사들의 거대한 담합 의혹과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정부의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주유소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거대한 몸통인 정유사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안 드셨나요? 우리 동네 주유소 대여섯 곳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단위까지 가격이 똑같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부는 이 기막힌 우연 뒤에 숨은 검은 약속지 가격 담합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게 개인의 일탈이라면 거대 기업들이 뒤에서 가격을 맞추는 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작전에 전면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주유소가 가격을 올리는 건바가지지만 여러 곳이 모여서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자 라고 입을 맞추는 순간 그건 시장 경제의 금기인담합이 됩니다. 공정위는 전국 지역 사무소를 총동원해 가격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유독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유사와 대형 유통망 사이의 계약 조건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만약 담합의 증거가 단 하나라도 포착된다면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고 환율까지 치솟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죠.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확고합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건 자유지만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건가격 남용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독점이나 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런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유소라는 실핏줄부터 정유사라는 심장까지 기름값이 결정되는 모든 통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담합조사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시장에 주는 경고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의 이 전방위적인 압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이 폭풍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마지막 제8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긴박했던 기름값 전쟁의 결말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방위적인 단속 그리고 투명한 원가 공개라는 세 자루의 칼이 과연 우리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을 틈타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입니다. 기름값 몇백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권익의 앞에서의 상도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반발은 거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격을 강제로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의 거센 풍랑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라는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 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심판으로서 휘슬을 불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일 새벽 운전대를 잡는 직장인들과 물건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옛날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할 일은 하자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우리가 무관심하면 누군가는 슬그머니 가격표를 다시 올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집 앞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하고 부당한 바가지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질수록 우리 경제의 혈액인 석유 시장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비싸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기름값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우리 밥상 물가까지 이어지는 고물가의 파도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나만 잘 살겠다고 남의 등을 치는 행위가 사라지는 날까지 정부의 서슬퍼런 감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의 분석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누군가는 담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돌린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 혼자 잘 돌아가는 풍차가 아니라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뜨거운 경제 뉴스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뉴스톡 이야기도 함께 꼭 들어보세요.